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다룹니다. 커패시턴스는 우리말로 축전기라고 하죠. 배터리와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덕터는 유도 저항기입니다. 여기에 전기를 흘리게 되면 여기에 전기를 이렇게 왼쪽에 것이 지금 이제 인덕터인데요. 이쪽에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통하게 하게 되면 여기에 양당 간에 유도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전류를 이렇게 아이를 흐르게 되면 이 커패시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리차저블 충전기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른 말로는 컨덴서라고도 합니다. 회로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그런데 이 용도는요, 커패시터가 이 인덕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인덕터는 주로 이제 안테나라든지 모터라든지 변압기 등이 쓰이고 기본적으로 코일을 이렇게 전자책처럼 말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소형화가 참 힘듭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 25센트 동전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100원짜리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작게 만든 PCB 보드에 쓰기 위해서 사각형 코일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이것도 PCB 보드에 얹기 위한 코일이죠. 그래서 코일, 이제 아주 우리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 코일을 많이 쓰지 않고 코일에 쓸 것을 우리가 다 커패시터로 써서 하게 됩니다. 커패시터는 굉장히 작은 용량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반도체 칩으로 만들 수 있죠. 반도체 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가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한 200파라트, 300파라트는 굉장히 용량이 큰 것이고, 우리가 보통 회로에서 쓰는 것은 보통 마이크로 파라트도 좀 크죠. 피코파라트 단위를 쓰게 됩니다. 피코파라트에서 주로 마이크로 파라트 단위의 커패시터를 우리가 회로에서 사용합니다. 이 인덕터는 앞으로 이제 모터 같은 걸 때에 사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먼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들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엘리멘트입니다. 저장 소자인데 저장 소자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그 전압 전류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찼을 때, 에너지가 리리스 됐을 때 그때 전압 전류 값이 다르게 되죠. 이런 저장 소자들은 회로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잠깐 스토어합니다. 그죠? 잠깐 스토어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해주는. 커패시터는 그래도 좀 장시간 에너지 보관이 가능한데 인덕터는 장시간 에너지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전압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 경우에만 저장이 되고 순간적으로 했다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 인덕터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화해요. 그렇지만 얘들은 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어 선형 소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는 IV가 그냥 콘스탄트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가 됩니다. 전압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특성은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단까지는 값이 스테이틱했죠. 언제나 그 5V, 5V가 유지되는 경우였는데 이제는 그 전압과 전류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는 기법은요, 그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다시 이것을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푸리어 트랜스폼입니다.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이나믹한 회로도 역시 선형 기법, 우리가 앞에서 저항만으로 구성된 그 해석 기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KCL, KVR, 노달 어널리시스, 루프 어널리시스, 스텝 정리 등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커패시터는 어떻게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가 하면 전기장을 형성시켜서 전하를 스토어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요. 인덕터는 전자석과 같습니다. 코일 속을 전류가 통과할 때에 자장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때 에너지가 저장이 되었다가 자장이 풀리게 될 경우 에너지가 릴리스 됩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거의 저항과 비슷하고요. 유도 저항입니다. 유도되는 저항인데 거의 저항과 비슷하고, 커패시터는 저항의 역수와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커패시터도 이렇게 직렬, 병렬로 연결하고 인덕터도 직렬,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에 그때 인덕터는 저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인덕턴스가 L1이고 여기에 직렬로 L2를 연결했어요. 그럼 이것을 하나의 인덕터로 바꾸게 되면 얘는 L1 플러스 L2가 되고, 그 다음에 코일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L1, L2면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이퀴벌런트한 거죠. 얘도 저항처럼 하나의 코일로 되는데 이때 L1 플러스 L2분은 L1, L2 짜리로, 그래서 인덕터를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될 때는 저항과 같고요. 커패시터는 인덕터의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C1과 C2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얘는 하나짜리로 하면 C1 플러스 C2입니다. 이건 배터리의 원리와 같죠? 배터리를 1.5V, 1.5V 두 개를 병렬로 하게 되면 1.5V밖에 안 되네요. 얘는 그 용량이 크니까 그 대신에 똑같이 1.5V, 1.5V이지만 그 용량이 두 배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C 커패시티라는 것은, 커패시턴스라는 것은 그 용량을 말하기 때문에 용량이 그대로 두 배가 됩니다. 어쨌든 기억할 것은 얘는 그 저항의 직렬 연결과 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커패시턴스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와 같은 것은 하나로 만드는데 이때 이퀴벌런트 커패시턴스는 C1 플러스 C2분의 C1, C2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PMP는 주로 이제 반도체에 많이 쓰이게 되죠. 칩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OPMP랑 이렇게 다이나믹 특성을, 동특성을 갖는, 다시 말하면 동특성이란 다이나믹 캐릭터리스틱. 얘는 그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간적으로 변하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OPMP에다가 저항과 커패시터, 이때 OPMP의 인덕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덕터는 그 칩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덕터가 필요한 회로는 다 커패시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를 써가지고 저항과 이 커패시터와 그 다음에 이 OPMP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미분기도 만들고 적분기도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덧셈 뺄셈 가상기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스케일 증폭이 가능하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미분 적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미분기와 적분기를 잠깐 배우는 것으로 이번 챕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게 되면 이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사용을 해서 회로가 이제는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스태틱하지 않냐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되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커패시터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 그 절연판, 그 도전판 사이에, 여기에 도전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리고 아래도 있고 그 사이에 그 유전체라는 다이일렉트릭, 그 유전체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이에요. 이 다이일렉트릭이란 뭐냐면 다이는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 절연체예요. 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컨덕팅 그 머티리얼로 넣는데, 그런데 이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은 뭐냐면 전압이 양단간에 분자나 원자의 전압이 양단간에 걸리면 얘가 이 그림에 보듯이 이런 식으로 보통 때는 전압이 걸리지 아니하면 얘가 그냥 이렇게 중성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양중간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쭉 늘어나가지고 전자는 쭉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 분자도 우리가 강한 자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극성으로 계속 나누어지게 되죠. 그걸 이용하는 게 MRI입니다. 여러분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미징 하는, 예. 그래서 이런 물질로 이 도전판 사이에, 여기는 전도체고 여기는 비도체인데 양쪽에 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분자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전압이 많이 걸리게 되면 얘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전압이 안 걸리면 전부 다 원상태로 돌아가 있게 되죠. 이런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로 중간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게 되면은 여기에 도전체들이, 여기 그 양전하들이 이쪽으로 쫙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전하가 전자들이 이쪽으로 쫙 몰리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 이것들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합니다. 전압을 낮춰주면은 여기에 그 모여있는 축적된 전하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충전시키는 거. 그리고 딱 끊어버리면, 이제 전선을 끊어버리면 그 안에 전자가 이렇게 충전된 상태로 음극을 형성을 해서 여기가 이렇게 딱 전압을 끊어버리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다시 전압을 풀어버리면 다시 리리스 돼버리고요. 그럼 안에 있는 요것들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은요, 기본적으로 공기, 물, 인간은 것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먹인 종이, 그 다음 마일라는 비닐 같고요. 폴리,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마일라, 여러분
우유 삼각 우유 팩 비닐로 된 거 그게 마일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티렌 이거 뭐 화성 수지 종류죠. 그 다음에 마이카는 딱딱한 그 유리질 같은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세라믹 등등 많은 그 비도체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전압을 걸었을 때 똑같이 우리가 5볼트를 걸더라도 여기 플러스 5볼트 여기 0볼트 이렇게 걸더라도 여기 축적되는 전하의 양은 이 얘들의 기하학 여기 나와 있는 요 도전판의 면적, 도전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이 안에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의 유전체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집적되는 전하의 양 Q는 이제 전하의 양도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의 함수입니다. QT는 그 다음에 여기에 걸어주는 전압 VT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서명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QT와 VT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다. 그 비례계수를 C라고 한다. 그렇죠? QT는 C의 VT다. 그러면 이때 C는 QT는 전하량이고 VT는 양단간에 걸어준 전압의 크기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콘스탄트다. 이거는 물성이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커패시턴스, 용량이라고, 축전 용량, 커패시턴스, 그냥 용량인데 일렉트릭 커패시턴스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되죠. 축전 용량. 그런데 그냥 보통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얘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도 페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사람, 제일 먼저 밝은 사람을 이용해서 페럿이라고 하고요. 1페럿은 1볼트를 걸어줬을 때 1쿨롱의 전하가 모일 집적이 될 때에 그때 그 커패시턴스를 1파라드로 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적어놨네요. 커패시턴스는 전하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C를 그래서 그 단위는 파라드인데 1볼트를 걸어줬을 때 1쿨롱이 축적이 되는 그런 커패시턴스, 그런 배터리의 용량을, 그런 그 축전기의 용량을 우리가 1파라드라고 한다. 했을 때 얘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0파라드 지금 뭐 이 안에 어떻게 얘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따라 달라요. 요 밑에 것들은 대부분 뭐 한 마이크로 파라 단위일 거고요. 위에 있는 거라 수 파라 한 뭐 1파라시나 안에 그 유전체 종류와 또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설계에 따라서 용량은 크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적인 커패시터 용량은 수 피코파라드, 수 마이크로파라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이 커패시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커패시터에 얘도 사실 시간의 함수는 아니지만 뭐의 함수인가 하게 되면 F라고 표시할까요? 여기 그 축전기의 면적, 그 도전판의 면적과 그 다음에 도전판사의 간격, 그리고 유전체의 유전율,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릭한 이렇게 그 전자 양자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아니 분리되기보다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 성질, 유전율, 입실론제로 세 개의 변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잠깐만 한번 커패시터가 지금 여기 100파라드짜리 이 커패시터는요, 여기 지금 높이가 한 2인치,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가 H가 2인치, 다이아미터가 한 1인치 좀 넘습니다. 1인치라고 보죠. 불과 2.5cm, 5cm 되는 요 100파라드짜리인데 이게 지금 100파라드가 되려면 이게 엄청난 용량인데요. 우리가 공기를 사용하고, 이걸 만약에 유전체로 공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전판 사이의 간격을 기름 먹인 종이 한 장의 두께가 약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약 100 마이크론, 0.1mm 정도가 돼요. 0.1mm 정도의 간격으로 공기를 채워서 100파라드짜리 용량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계산을, 그래서 참 C는 이렇게 됩니다. C는 유전율에 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D 거리에 반비례하고, 이게 멀면 멀수록 그 유전율은 떨어지겠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유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가를 계산하니까 지금 여기 계산 결과가 나와 있고 1148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한데 그거는 포항시 면적과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포항시만한 금속판을 깔고 그 간격을 0.1mm로 만들고 공기를 채워서 했을 때 만들어진 축전기의 용량이 요것과 같다. 이 내부에는요, 아주 정교하게, 아주 그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금속 포일 사이에, 금속 막 사이에 카본을 넣어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납작하게 만들고 열체해서 끼를 아주 좁히고 그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그마한 이 커패시터지만 이것을 아주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 그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서 이 커패시터를 모델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 패시브 엘리멘트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했거나 내주거나 하지 에너지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패시브 엘리멘트고 우리는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쓰게 됩니다. 그 말은 커패시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여기에 방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그랗게 하긴 하는데 거의 직선으로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에 양단 간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압이 V가 걸리게 되면은 이쪽에 양전하가 이동을 이쪽으로 쫙 모이고 이쪽에 음전하가 딱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전하의 이동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T와 VT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그런데 커패시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양단 간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 커패시턴스 C라고 하고 이때 여기에 집적되는 전하의 양, 그렇죠? 얘가 Q, T, 시간에 따라서 QT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전압이 여기 하나도 축적되지 않았을 때 전압을 5V를 딱 걸어주면 쭉 하면서 얘가 전하가 충분히 모여서 5V가 딱 되면 더 이상 전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전하의 이동이 없겠죠. 다시 말하면 커패시터에다가 전압을 딱 여기에다가 5V를 딱 걸어주면 처음에는 전하의 양이 Q의 양이 제로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쫙 해서 일정 전압에 도달하면 스토어 되겠죠. 이게 사실은 충전 과정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이 Q와 이때에 걸어준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관계는 QT는 C, VT 이것을 알아요. C는 커패시터에 따라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전류 전압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류와 여기 전하의 이동이 생기죠. 그렇죠? 전하의 이동이라는 게 생기면 얘가 전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전에 배웠죠.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어느 정도의 전하가 이동하느냐, 이게 전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IT는 전하의 이동이니까 여기서 C, DT, DVT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걸 했는데 그러면 전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동하느냐? 얘는 도체지만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은 부도체예요. 도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전하가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냐? 왜냐하면 이렇게 전하가 일로 온다는 이야기는 전류가 생기면 들어오면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얘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안에는 부도체인데 안에는 논 컨덕팅 머티리얼인데 어떻게 이 전하가 이렇게 양전하가 이렇게 통과해서 전류가 도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입니다. 변이 전류라는 건데 여기에 전하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면 분자 하나가 여기 그전에는 다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전에는 다 이렇게 동글동글 그냥 이렇게 중성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하 하나가 양전하 하나가 딱 도착을 하면 한 놈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여기도 분리가 되고 여기에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음전하 한 놈이 딱 생겨요. 이쪽에서 음전하가 몰려와요. 그러면 여기 있던 양전하 한 놈이 여기는 이제 도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자가 막 분리된단 말이에요. 전자가 분리되니까 요놈 한 놈이 여기 도착을 하면 요놈 하나가 여기 남고 한 놈이 이렇게 통과해요. 또 한 놈이 도착하면 여기 또 한 놈의 전자가 도착하면 여기 있는 애가 뭘할까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음전자 한 놈이 집적하게 되면 그 양전자가 하나가 도망가줘야 얘가 하나가 붙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딱 늘어진 애들의 숫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양을 우리가 그것은 꼭 들어온 양전하의 개수만큼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전류가 마치 흐르는 듯한 현상을 우리가 displacement current라고 하고, 여기에 displace current의 양은 흘러 들어온 전하의 개수만큼, 다시 말하면 흘러 들어온 전류의 크기만큼 그만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를 얼마나 잘 발생시키는가가 얼마나 용량이 크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지는 않지만 전자가 통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의 전류 특성은 우리가 그냥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개념을 무시하고 그냥 전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CV 여기에 스토어되는 전하가 있지만 우리는 연속적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Q는 CV에서 얘를 양변으로 미분해주면 I는 C dt dV가 된다. 이게 그 다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커패시터에서의 가장 기본 물성은 Q는 CV인데 우리가 전류 전압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미분 관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회로에 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전압 전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커패시턴스 로에 의해서 Q는 CV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개념을 하게 되면 그냥 전류가 흐르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I는 C, DT, dV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전류와 전압 관계였는데 전압으로 표시를 해보자. 그러니까 I는 CV예요. 그럼 V는 C분의 1 적분 관계가 되겠죠. I, DT가 되겠죠. 자, 요걸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미분하는 것은 그냥 상수들이 사라지는데 적분을 해주면 항상 뒤에 보게 되면 적분 상수가 붙지 않습니까? 그 적분 상수를 한번 예를 들어서 0부터 t까지 하면 v0 요게 붙어요. 요 과정을 전류 전압 관계에서 이렇게 미분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고, v를 끄집어내려면 전류를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때 적분 상수가 나타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 i는 c dt dv가 되죠. 그러면 dv는 c분의 1 i dt가 됩니다. 얘를 적분해 주게 되면 v는 c분의 1에 i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현재 시간까지, 영원전부터 해서 하게 되면 얘를 나눠서 합니다. 타임 t 고 0, 그냥 시간 제로라고 할까요? 우리 기준 시간 제로라고 치고 0부터 t까지 i dt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 0은 태초부터 타임 제로까지 it dt가 되겠죠. 얘는 c분의 1 0부터 t까지 i dt에다가 얘는 결국 그 어떤 v 0 마이너스 v 마이너스 무한대죠. 얘도 vt가 되는데, 근데 그 0 이거 되잖아요. 그죠? 더 정확하게 하면 얘는 vt의 마이너스 무한대 0고, 얘는 c분의 1 0부터 t까지 it dt 플러스 v0 마이너스 v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게 최초에는 그 전압이 전혀 충전이 안 됐을 거니까, 그죠? 얘는 0예요. 그 타임 0에는 그때 전압이 얼마나 걸렸는지 who knows, 그거는 v0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적분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IV 관계는 이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V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뭐 기억하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 번 하다 보게 되면 뭐 제일 처음에 이거 하시면 돼요. Q는 CV, 오케이. 그러면 I는 CV, 그러면 V는 C분의 1, I, DT인데 0부터 T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타임 제로의 값은 초기 값으로 V0. 마치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그 리차지블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여기에 이미 상당량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새로 걸게 되면 여기에 걸린 것이 V0만큼 채워져 있는데 그 다음 하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IT 그 관계입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 충전하기 전에 채워져 있는 전하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할까요? 이제 전력을 계산해야 되겠죠. 전력은요,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제가 이놈을 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싹 지우고, 자, 그러면 파워는요, PT는
VT, IT입니다. B는 IV죠. 여기서 V는 그대로고 I는 CV'이죠. 예,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때 VT와 IT를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I는 CV'이기 때문에 그 Q는 CV에서 미분해 준 거기 때문에 얘는 C의 V의 미분인데 얘는 CV 제곱에 미분을 하면 얘가 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2분의 1 CV 제곱의 미분이에요.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이 커패시터에 스토어된 에너지 여기 우리가 VT를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아요. 그럼 여기에 스토어된 에너지는 그죠? 그거는 이 스토어된 에너지 EST는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파워를 적분해 준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2분의 1 CV 제곱에 요것은 미분이 PT니까 그걸 적분이 이해가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일 것이다. 얘는 2분의 1 C T 현재 값 T의 제곱 빼기 2분의 1 C V 마이너스의 제곱이다. 얘는 제로다. 그러므로 스토어된 에너지는 요거 적분해준 값인데 2분의 1 C VT의 제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스토어된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요 어떤 그 상태에서 현재 여기에 C가 우리가 커패시턴스가 5 마이크로페러스예요. 여기에 우리가 5볼트를 현재 걸려 있어요. 이 상태라면 여기 스토어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얼마의 에너지가 스토어되는가 했을 때 VT가 5, 그 다음에 그 C가 5 마이크로파라스이기 때문에 현 이 시간에 스토어된 에너지는 2분의 1, 5 마이크로 5의 제곱 해서 125, 60, 2.5 마이크로 줄이 됩니다. 얘 단위는요 와트고요. 얘 단위는 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패시터의 경우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인 그 모델은 Q는 CV인데 한 번을 미분해 주게 되면 I는 CDT/dV 그것을 적분식으로 고치면 VT는 초기 전압에다가 그 다음 T0부터 현재까지 커런트를 적분해 준 것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파워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때의 스토어된 에너지 WCT 워크 1의 양은 2분의 1 CV 제곱인데 CV는 다시 Q이기 때문에 Q 제곱을 만들면 2C분의 1 Q 제곱 2C분의 Q 제곱 이렇게 됩니다. Q는 CV. 자, 이것이 그 커패시터에 관한 모든 그 Q 이퀄 CV로부터 도출된 모델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여러 번 해보고 그리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워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요 커런트 요 지금부터 우리가 요 I는 CDT/dV라는 것하고 파워는 CDT, VTIT인데 CV의 V'이라는 요거를 피지컬하게 조금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응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죠. I는 C, DT, DV. 여기서 만약에 V가 콘스탄트이면 I는 제로. 얘가 피지컬하게 의미하는 것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얘는 개방, 오픈 서킷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전압이 일정하다.
DC 전압이다. DC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압이 변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DC 전압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DC 전압에 걸리면 커패시터는 오픈 서킷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커패시터를 쓰고 그 출력을 딱 잡으면요. 그 DC 전압은 시간축에 의해서 제로가 돼요. 변화가 제로가 돼요. 그 커런트가 변하게 되면 그 VT 값이 생겨요. 그래서 DC 전압을 제거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회로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DC 전압에 걸리면 커패시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할 때 그것을 개방 회로로 그려놓으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그때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압에 걸렸을 때 그 커패시터는 딱 그 에너지를 스토어 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변화가 없을 따름이죠. 방전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워의 수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파워의 수식에 파워는 V의 미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스템은 파워가 유한합니다. 그래서 얘가 유한해요. 커패시턴스 얘도 유한해요. 그때 전압 뭐 5V, 3V, 100V 유한해요. 그러면 얘는요? 얘도 유한. 이 말은 얘는 무한이 아니다. 얘는 not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다. 변화율은 not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만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변화율이 DTDV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그걸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T에 I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T0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값이 이렇게 쭉 변해오다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가버리면 순간적으로 점프하는 거죠. 이 DT, DV가 제로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V고 여기가 5V예요. 얘는 무한대가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얘는 타임 제로의 순식간에 점프잖아요. 이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무슨 말일까요?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이때는 어느 경우나 요 DT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점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점프는 안 된다. 뭐가? 커패시터 전압이. 저항은 점프가 돼요. 저항은 스위치를 딱 넣으면 0V에서 5V로 바로 팍 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 VC 축전기 커패시터 전압은 점프가 안 된다. 점프가 되면 얘가 무한한 파워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시스템 무한하지가 않거든요. 점프가 안 된다. 이거 조금 더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몰라도 얘는 가능하지만 이런 거는 안 된다. 점프가 안 된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VC가 커패시터 전압이죠. 커패시터 전압은 T0 플러스는 뭐냐면 타임 T0 플러스 델타입니다. 직후. 델타는 좀 큰 값이니까 얘는 VC T0 플러스 입실론이에요. 이 입실론은 무한소. almost zero는 타임 T0 마이너스 입실론. 입실론은 무한소. 그래서 T0를 전후해서 항상 입실론 아주 작은 값이라 그러면 항상 연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건 되는데 이렇게 무단 점프하는 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
우리가 다이나믹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패시터 전압은 자관 점프가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초록색 모양은 안 되고 빨간색 모양은 가능하다. 얼마든지 특이점, 예를 들어서 이런 변화는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커패시터 전압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점프가 안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점프가 안 되니까 엑스포넨셜 내려왔다가 엑스포넨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압을 걸어주면, 양단간에 걸어주면 얘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가 2차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변화해요. 얘는 퍼스트 오더 1차 시스템이고요.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고, 얘는 세컨드 오더 시스템이에요. 물론 더 고차함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인덕터나 커패시터를 사용하게 되면 인덕터 전압도 점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워가 유한하기 때문에 얘도 유한해야 돼요. 그러므로 얘는 점프할 수 없다. 이것이 뒤에서 7장에서 회로에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잠깐 커패시터 관련하여 예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전판이 있고요. 두 패럴럴 컨덕터가 있고 거기에 전압을 걸었는데 양쪽에 12V를 걸었더니 여기에 전압가 축적이 됐어요. 이때 측정된 Q의 양이 600 피코쿨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커패시턴스가 얼마냐? Q는 CV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600 피코는 C 곱하기 12V이다. 그러므로 커패시턴스는 12분의 600 피코 50 피코 페르스다. 그 다음 예제 2번이요. 어떤 커패시턴스에, 여기 커패시턴스에 C는 10 마이크로파라스예요. 여기에다가 전압 VT를 이런 펄스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더니 그때의 흐르는 전류 IT가 밑에 그림과 같더라. IT를 그려보라. 그거죠. 밑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V를 알고 C를 알아요. 그러면 I는, 원래 Q는 C, V죠. 얘를 미분해 준 게 되니까 C 미분. I는 C, dt, dv. 자, 그런데 V가 시간에 따라 변하죠. 변하는데 얘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2초가 아니네. 2초라고 치고요. 얘는 익스포넨셜인데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0부터 2초 동안은 V는 2t이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가 4, 2의 마이너스 t 하고 얘가 2초 동안 쉬프트 된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i는 cv의 미분이잖아요. 그런데 t가 0부터 2까지에는 v는 2t예요.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클 때에는 v는 4의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라고 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동안의 i는 2가 되고요. 여기서 2에다가 C가 10 마이크로에다가 2가 되죠. 이때는 i는 t에 붙여줄까요? it는 마이너스 4,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에다가 10 마이크로를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40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암페어, 얘는 20 마이크로 암페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2초까지는
20 마이크로 암페어. 그 다음에 I는 여기 밑에 마이너스 40인데에서 쭉 이렇게 해서 자로로 가겠죠. 20 마이크로 암페어. 여기는 마이너스 40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커런트이기 때문에 점프는 가능한데 볼티지는 점프가 안 됩니다. 카파시터. 다음 예제 4번. 이것도 10Q 이고 12 하는 거 아닌가요? 12 마이크로, C는 12 마이크로 파라시다. 여기에 축적된 전하의 양이 Q가 480 마이크로 쿨롱이다. 그럼 이때 걸린 것은 V는 Q 나누기 C 하면 된다. 얘도 C 마이크로 카파시터 500 나노 쿨롱 볼티지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도록